항소 포기 논란 일주일 만인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요구도 거셌고 또 국민 여론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당초에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낼 거다 예고를 했는데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최근 1년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님. 네. 항소 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검사 징계에 대한 논의는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신 분들은 마치 이분이 뭐 대단한 실적을 거두고 명예롭게 퇴진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가슴팍에 꽃을 달고 커다랗게,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멈춰달라. 마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에 대한 지금 문제를 품평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굉장한 이질감과 정말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장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퇴장하는 장면에서도 웃음기가 만개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면서 예. 정말 많은 문매를 맞았거든요. 지난주까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셨던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 일주일 동안 이 소용돌이치는 이슈의 한복판에 서서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지금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과의 이 진실공방 양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슈의 중심이 되셨는데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 대행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법무부 이상이 다 연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이 노만석 총장 대행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소용돌이 안에는 지난 닷새간 있었던 노 전 대행의 발언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발언들 하나하나 좀 쫓아가 보면 특히 기억에 남는 게요. 법무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했다라고 하면서 외압 시사를 하는 발언을 했고 또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했고 많이 부대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예. 이런 말들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 어쨌든 외압을 암시하는 발언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런 말들로 너무 혼란만 줬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결재권자였다면 그건 압박이죠, 압력이고요.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주면서도 그 사람이 결재권자였다면 그것도 외압이고 압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결재권자가들이 아니에요. 최종 결재권은 노만석 전 대행에게 있었습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하든 항소장을 제출하든 그 최종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는데 왜 남 핑계를 댑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퇴임사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그 이틀 전에 있었던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거기서는 윗선의 요구를 내가 받아들였어도 그 순간 내 결정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쵸.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저기의 이야기를 듣다 하더라도 결재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외압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뭐 사실상의 외압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상의 외압이라는 건 글쎄요, 뭐 법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상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만석 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사에서 본인이 말했던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많은 말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퇴임사에서 얘기하겠다고 한 그 말조차도 마지막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을 주고 설명을 안 한 것 끝까지 좀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검찰 내부에 대해서 내 후배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로만 그 검찰 후배들을 향한 메시지만 던졌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좀 의문스러운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만석 대행은 퇴임을 했고요. 그런데 퇴임식을 있고 나서 오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새로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밝혔던 짧은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대검 차장 임명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구자현 직무대행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요. 또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엔 검찰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서울고검장이 됐고 5달 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된 겁니다. 강 변호사님. 네. 자, 이런 이력들을 좀 봤을 때 왜 직무대행으로 좀 됐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은 민주당에서는 좀 믿을 수 있는 검사라고 판단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노만석 권한대행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정식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또 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노만석 대행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완전히 검찰총장이 되어버렸으면 그다음에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대행의 경우에는 내가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해주면 나를 정식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들 민주당 정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는 대변인을 했었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일 때도 지도부에 있었던 인사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일단은 키를 맡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